자, 안녕. 자, 어제 형태와 공간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자, 형태와 공간을 설명하고, 그러면 형태 뜨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형태와 공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잠깐 복습을 하자면, 형태는 바로 공간이다. 형태가 공간이다. 형태가 확장된 개념을 공간이라 하고, 그 개념적인 부분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 얘기라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배울 때 반드시 우리가 조형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꼭 해야 돼. 뭐 회화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형태가 공간이다 라는 거고, 이게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공, 빌공 사이간, 맞지? 이만큼의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만큼의 빌공 사이간. 어떻게든 발생을 하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공간이 무조건 발생된다는 거야. 무조건. 어떤 공간이든 무조건 발생이 된다는 거지. 그러지 않을 수 없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과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뭐냐면, 평면에다가 입체를 입히는 작업이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간이 3차원적으로 XYZ축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얘기야. 뭐를 통해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림은 그 살아온 경험에 대한 느낌을 반영하는 게 그림이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인식한다.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이 경험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에 우리가 오감이 뭐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이지. 이 시각적인 부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시각, 디자인이나 우리가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100% 시각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지. 뭐 유화는 유화 냄새가 나긴 하겠지만, 맞지? 시각적인 비주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 비주얼 아트. 그래서 뭐냐, 시각이란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또 좀 모호하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형태와 공간에 대한 부분은 뭐다? 우리가 눈에 비치는 어떤 이 현상의 세계가 0세부터 태어나서 뭐 10세면 10세, 13세면 13세, 20세면 20세, 50세면 50세에 맞게 이 경험치가 우리가 사는 공간이 같은 공간에 살았기 때문에 이 느끼는 바가 같다라는, 공감대가 인다라는, 그걸 전제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막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공통된 보편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그리는 게 그림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00% 종이는 2D라고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공간은, 누구나 살아왔던 이 공간은 3D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 인식이, 이 2D 인식이 3D의 인식을 만났을 때, 왜? 바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가 2C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2C 도법을 여기다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투시도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투시도법이야.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아니면 같은 것을 바라봤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림이라는 것을 아니면 공간을 바라보는 개념이나 건축물이 지어지는 개념이나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보편적인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어. 그냥 싸움만 일어나겠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상의 세계가 공통적으로 동일한 원리와 원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보편성을 찾는 거야. 그게 투시도법이야. 안 그럴 수 있나? 눈이 한 개면 공간을 인지하는데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한 개든 두 개든 우리는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왜? 영세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동했는 흔적과 시간이 있고 그 경험치가 있고 이동하면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바라본 그 많은 경험치에 의해서 공간을 느낀다는 거야. 우리가 영세부터 갇혀져 가지고 하얀 벽이 있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벽에서 묶여져 가지고 누워서 30년, 40년, 50년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다라면 공간을 느낄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그것은 우리가 이 공간을 바라보는 것은 경험에 의한 부분이야. 경험이라는 것은 인식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것은 인식의 차원이고 그 인식의 차원은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도 열려져 있다라는 거야. 단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이 틀은 깰 수 있다라는 거지. 개똥칠하기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두가 너무 길다. 7분이 돼버렸는데 좀 이 서두가 재미가 없더라도 조금 들으란 얘기야. 결국은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다고. 당장 그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근원적인 부분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야. 모든 학문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용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결국은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도달점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렇다면 자 이 2D의 투시를 설명해 보자. 투시. 자 이거를 공간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투시라고 한다. 보편성에 근거를 둔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두 눈이 있을 때 한 눈도 상관없지. 눈이 없다라면 불가능하지만 자, 한 점을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멍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한 점을 바라보게 돼 있어. 그러지 않을 수 없지. 맞지? 우리가 거미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8개가 있든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초점을 잡아야 돼. 초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바라보기가 힘들지. 인간은 그렇단 말이야. 인간은. 그렇게 한 점을 바라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실점이라고 이야기해. 그 한 점을 지극히 정면을 응시하면 바라보는 점을 소실점이라 한다. 자, 소실점. 여기를 바라볼 수도 있지. 여기를 바라볼 수도 있네. 여기를 바라볼 수도 있지. 여기를 바라볼 수도 있다. 어디든 바라볼 수 있다. 맞지? 많은 소실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바라보기는 힘들다. 인간은. 저는 두 개 다 보이는데요. 물론 보이지. 그러나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 집중을 하면 이건 흐려져. 인간은 그렇단 말이야. 둘 다를 집중하기가 힘들다. 이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원리야. 그림을 보는 원리란 말이야. 그림을 그리는 원리이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소실점이라는 거를 지그시 빈 공간을 아니면 있는 공간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이 점을 뭐라 한다? 소실점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실점을 꼭 중간에 찍고 연습할 필요는 없어. 어디 찍으라고? 아무데나. 이 공간에 집중된 공간에 소실점을 한 개 찍었을 때 이거를 1점 투시도법이라고 얘기해. 나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 이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소자는 무슨 소자냐면
사라질 소멸됐다. 맞지? 병균이 소멸됐다. 소실됐다. 문화재가 불에 타서 소실됐다 할 때 쓰는 사라져버렸다라는 소자고, 실은 잃어버렸다는 거야. 실종됐다 할 때 사라지고 잃어버린다 라는 게 소실점이야. 그 소실점이 화면에 내가 집중된 부분이 한 개일 때, 초점을 한 개 잡았을 때 이거를 뭔다? 1점 투시를 한다. 화면에 소실점이 한 개다. 1점 투시. 소실점이 뭐라고? 이 점으로 가면 모든 형태는 사라진다. 소멸되고 사라진다. 잃어버린다. 이 뜻이겠지. 이게 화면에 한 개다. 이게 소실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이 중요한 거야. 이 공간을 지그시 응시해서 한 점을 바라봤을 때,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 생기는 풍경이거나 모습이거나 그 공간이야. 그 공간이지 다른 공간이 아니야. 지그시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바라본 공간이다. 자, 그렇다면 점을 찍어 놓고 야, 공간으로 바라봐 하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뭘 한다고? 우리가 그리드 라인을 긋는다고 했어. 그리드 라인을 그을 때는 실전처럼 해볼게.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 개의 점 중에 한 점을 아무데나 골라도 되는데 나는 여기다가 골라볼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어떤 선을 쓰냐면, 자, 우리가 선 연습을 했잖아. 부채꼴로 흩어지는 선을 긋는단 말이야. 선을, 자, 귀찮다고 해서 내가 위로 이렇게 찍, 옆으로 찍 이래 쓰지 말고, 우리 선 연습 어떻게 했지? 옆으로만 연습했단 말이야. 옆으로. 자, 옆으로 보여줄게. 옆으로. 누가 돌아? 내가 도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 종이가 돈다. 종이가 돌아서 부채꼴로 펼쳐지는 그리드 라인을 먼저 긋자. 사실 그리드 라인은 규칙선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선이야. 아무렇게나 아무 간격이나 긋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일단은 촘촘하게 그어보자. 뭐를? 직선을. 이거를 뭐라 건다? 그리드 라인이라 한다. 가이드 라인이라고 해도 좋아. 가이드를 해주니까. 말 그대로 가이드를 해준단 말이야. 공간을 이해하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거야. 반드시 귀찮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내가 옆으로 선 연습을 정확하게 했는지도 확인하면서, 이 그리드 라인은 너무 힘줘서 세게 쓰지 마라. 직선이 예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고, 자, 이 얘긴 즉슨 뭐냐면, 자, 이래 봐도 되고 이래 봐도 되지. 자, 어느 쪽으로 봐도 돼. 시점이 좀 올라갔고, 이 시점은 자, 중앙에서 어디로? 좌측으로 좀 가서 약간 높이 올라가서 서 있을 때 정도 되고, 이거는 우측으로 가서 약간 더 내려오는 시점이 되겠지. 여기든 상관없다. 이 얘기는 이 그리드 라인의 뜻이 뭐냐면, 자, 봐. 한 면만 잘라볼게. 자, 여기서 A까지의 면적이 어디? 요쪽으로 점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요 면적이 좁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사라진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그리드 라인은. 이거 부채꼴 그리드 라인부터 먼저 한다. 점을 찍고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부채꼴 그리드 라인부터 종이를 돌려서 왼손잡이면 왼손잡이에 맞게,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에 맞게 좌에서 우로만 그어서 그리드 라인을 그려라.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이해는 도와주지, 그리드 라인이. 두 번째 뭐 하냐면 가로 보조선부터 쓴다. 가로 보조선을 앞쪽에서 써서 이렇게 좁게 써도 되고, 봐봐, 점 쪽으로 좁게 써도 되고, 점에서 좁혀서 점점 넓게 써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안으로 이 면적이 이렇게 점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라는, 윗면도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 속에 자, 돌려볼게. 요렇게
가로선을 쓰고 그 다음에 세로 보조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가깝게 좁게 쓰고 점에서 가까워지면 좁게 쓰고 점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점점 규칙적으로 넓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비율이 있겠지. 이렇게 멀어지는 비율도 맞춰주면 좋겠지. 요렇게 가로 보조선 먼저, 세로 보조선 먼저. 이것도 지켜야 돼. 세로 보조선을 맨 나중에 써야 돼. 꼭 지키라고. 이유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야, 이제 공간처럼 느껴지지? 좀 더 매트릭스 공간처럼 느껴지잖아. 그런데 공간은 반드시 어떤 이 공간 속에 얘가 들어가야지 이 공간이 어떤지, 자, 이렇게 멀어져 가고 막 날아가고 있는 이 느낌을 여기서 주고 싶거나 아니면 얘가 여기 서 있다는 느낌을 주려면 이게 공간이 되려면 형태가 들어가야 돼. 그렇겠지? 공간은 반드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어떤 놈이 들어가야지 이 공간이 큰지 작은지 넓은지 좁은지 좋은지 나쁜지가 나온다고. 이해되겠지? 이래 날아갈 수도 있지. 이 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사물을 당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한다? 육면체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육면체. 육면체를 집어넣는데 이런 육면체가 될 거야. 이 육면체가 되는데 이 육면체를 정면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어디를? 요 뒤가 네모나게 보이도록. 여기는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집어넣을까 보자. 요래 있으면 자 봐봐. 요렇게 집어넣고 이쪽에서는 요렇게 집어넣고 여기에서 보이는 세로 가루를 정확하게 화면에서 그어놓은 세로 가루에 맞게 집어넣는다고 보면 돼. 뭐를? 공간 속에 육면체를 집어넣는 거야. 이 육면체를 1점 투시를 연습할 때는 틀지 마. 이렇게 붕붕붕붕 날아가는 걸 하지 말자고. 이렇게 날아가는 걸 하지 말자고. 일단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걸 하지 말자고. 어떻게? 일단은 이 1점 투시 공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수업 목표가 1점 투시의 이해, 1점 투시 공간의 이해란 말이야. 이렇게 있는 걸 그리자고. 이게 크고 작고는 상관없다. 이해되겠지? 이걸 그리는 거야. 뭐를? 요거부터 그리자고. 요 뒷면부터. 요 뒷면이 요렇게 멀어지는 어느 쪽으로? 얘를 향해서, 점을 향해서 멀어지는 것부터 그리자고. 누구를 그린다? 얘부터 먼저 결정한다. 얘. 내 정면에서 보이는 이 네모난 형태부터 먼저 그린다. 그래서 날아가는 형태보다 이 그리드 라인, 이렇게 된 1점 투시 그리드 라인에 똑바로 붙어 있는 애부터 그리자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리드 라인이 규칙적으로 멀어지는 게 필요하겠지만 다시 형태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그려 넣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공간과 형태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다가 많은 그리드 라인을 다시 그어 준다라는 거야. 이렇게 또 어떻게 이쪽으로 해서 규칙적이어야 되지만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많이 그어주는 작업을 하자고. 촘촘하게. 귀찮더라도 촘촘하게 해라. 그림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매트릭스 공간이 됐네. 여기다가 뭘 한다? 자, 육면체의 뒷면부터 그려보자고. 어떻게? 이렇게 그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면을 아무거나 골라주면 돼. 여기서는 이런 형태를 그려볼까? 여기서는 이런 형태를 그어볼까? 이렇게 그리지 말자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시원하게 한 번에 가. 이렇게 겹쳐지도 교차되도록 그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뒤쪽에서 보는 형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네 점이 만들어지겠지. 이 네모가 이 점으로 갈 때 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점을 이 점에 연결시키고 소실점에다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길게 가. 길게 약하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자. 됐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안내선이 있으니까 그리드라인 속에, 가이드라인 속에 내가 하나를 골라볼게. 요 놈을 골라볼까? 요렇게.
요거와 요거와 요거는 평행.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요와 요것도 평행으로 잡아주면 요 형태가 보일 거고, 안쪽 여기 속도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요 면적이 요만큼 멀어지니까 요만큼 작아졌다라는 규칙성을 볼 수가 있어. 한마디로 요 1점 소실점으로 요 형태가 요만큼 작아졌다. 요게 육면체가 되는 거야. 나 가만히 있는 육면체가 되겠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도 이 속에서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길게 그어라.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요렇게 될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요 안쪽을 그려야 돼. 안쪽. 자, 여기서 해볼까? 자, 얘를 연결하고 직선으로 연결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주고, 다시 여기서 수직 수평만 쓰는 게 우리가 1점 투시에서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딱 수직 수평만 쓰자고, 나중에 2점 투시 할 때 3점 투시 할 때 돌려보고, 지금은 딱 요렇게 수직과 수평 그리드 라인으로 썼는 것만 이용을 하자고. 그랬을 때 반드시 안쪽을 찾으라 그랬지. 반드시. 그 다음에 요것도 안쪽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안 맞네. 안 맞는 거는 자를 안 써서 그렇지. 자를 쓰면 요게 맞게 돼 있다. 자를 쓴 것처럼 해야 되겠지. 한마디로 앞에서 보이는 요 면적이 어떻게 요렇게 멀어짐으로 해서 요 면적만큼 작아지는 거야. 요게 앞쪽이고, 요 면적이 요 뒤로 보이는 요 면적이 요만큼 작아지고, 다시 요만큼 작아지고, 요만큼 작아지고, 그러면 또 요만큼 작아지겠지. 요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이 속에 수없이 많은 한 15개, 한 20개 정도, 크기는 크고 작고 많이 집어넣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1점 투시는 처음에 요렇게 연습을 해야 돼. 반드시. 그러면 요게 눈 높이가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지, 눈 높이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정 시점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 라인에 정확하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점도 그대로 연결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다 수직 수평에 맞게 그려주면 뒷모양이 요런 애를 그릴 수 있겠지. 얘는 눈높이에 딱 맞으니까 어떻게 요 면이 보이질 않는 거야. 눈높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하필 그렸는데 내가 여기 딱 맞게 그렸다. 그러면 이 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되겠지. 물론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건 하지 말고 옆으로 내가 선 연습한 대로 연습해야 돼. 자, 이렇게 자르고 수직 수평으로만 자르고 그럼 이 면이 안 보이겠지. 자, 요 면적이 요만큼 작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되겠지. 뒷면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연습할 수 있겠지. 이게 1점 투시야. 한 점으로 평이한 상태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거지. 이게 눈 높이가 되고, 이거는 세로는 눈 높이가 되고, 가로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되는 거야. 초점은 내가 여기를 소시점으로 응시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눈 위쪽으로는 아랫면이 보이고 눈 아래쪽으로는 윗면이 보이겠지. 당연하겠지. 이게 1점 투시다. 이때 투시라는 개념이 이렇게 보면 이제 시점이 바뀌겠지. 좌우가. 자, 소실점이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바꾸겠지. 여기서 우리가 투시라는 개념이 뭐냐면, 투자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투과하다, 관통하다, 통과하다 이렇게 쓸 때 이 투자인 거야. 그 안이 보인다라는 거야. 이 개념이 형태 뜰 때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핵심적인 거야. 그래서 뭘 반드시 그려야 되냐면 안쪽을 반드시 그려야 돼. 이 안쪽 형태를 반드시 그려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선은 찍찍찍찍찍찍 쓰지 말고 한 번에 써라. 한 번에. 한 번에. 맞고 틀리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번에 써라라는 거야. 그렇게 요렇게 해서 이 공간 속에
형태를 20개 작게 연습을 많이 해보고 처음에 쓸 때 이 그리드 라인을 부채꼴 그리드 라인 가로 쓰고 세로 쓰고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이 그리드 라인을 이 규칙선의 이 그리드 라인을 좀 약하게 쓰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내가 육면체를 그린 게 뭐 표시가 좀 나겠지. 구분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굳이 안 따도 되겠지만 따면 이런 식으로 딸 수도 있다라는 거. 길게 써. 길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물론 점으로 안 찍어도 돼. 구분하려고 점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지. 특별히 점으로 찍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1점 투시다. 어디든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어디든. 자, 1점 투시가 뭔지 알았고 1점 투시는 어디 쓰는지 왜 쓰는지 어떨 때 쓰는지 이게 중요하고 투시는 반드시 안에 속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소실점, 이 사라지는 소실점 이쪽으로 가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같은 형태가 사라지는 이 규칙성을 찾는 게 우리가 투시도법이야. 규칙성을 찾는 게. 물론 정말 정확하게 요 거리만큼 요게 요 거리만큼 요게 어떻게 멀어지는지는 그 뒷과정에서 다시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1점 투시다라는 개념을 알고 가자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 1점 투시로 실내 공간 그리기를 해보고 넘어가야지 뭘 할 수 있다? 1점 투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이게 1점 투시니까 끝 이게 안 되고 이걸 활용해서 실내도 그려보고 실외도 그려보고 1점 투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았을 때 다방면으로 알았을 때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아는 거지. 이걸 알았다고 해서 1점 투시를 알았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30분이나 됐네. 끝.